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정리 2.22의 내용을 살펴보고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정리 2.22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2.22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유한정 벡터 공간 V가 있을 때 V에 두 개의 순서이죠. 베타와 베타 프라임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벡터를 베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좌표 벡터를 구할 수 있고 베타 프라임에 대해서도 좌표 벡터를 구할 수 있는데 둘 사이를 이제 어떻게 변환을 할까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즉 여기 있는 요 식처럼 V라는 벡터에 대해서 베타를 기준으로 한 좌표 벡터와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한 좌표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Q를 곱하면 변화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Q는 다음과 같이 V상에서의 항등 변환을 베타 프라임과 베타에 대해서 좌표 그 행렬로 표현한 그런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베타 프라임 좌표 벡터를 이제 Q에 곱했을 때 베타를 기준으로 한 좌표 벡터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Q를 좌표 변환 행렬 Change of Coordinate Matrix라고 불렀고요. 변화하는 이제 좌표의 이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Q는 베타 프라임 좌표를 베타 좌표로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때 곱하면 되는 그러한 행렬이었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2 벡터 공간에서 두 개의 순서기죠. 베타와 베타 프라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 사이의 좌표 변환 행렬을 이제 계산해 보고 싶은 건데요. 즉, 우리가 계산해 보고 싶은 거는 Q라고 하는 것이 R2 상에서의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하는 건데, 자, 베타 프라임 좌표를 베타 좌표로 바꿔주는 그런 좌표 변환 행렬을 이제 구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행렬 Q를 우리가 구하고자 합니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이 R2에서 R2로 가는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인 거니까 자, 정역이나 공역이나 동일한 R2 벡터 공간이고 차원은 2차원이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 좌표 변환 행렬은 2x2 행렬이 됩니다. 이 2x2 행렬의 컬럼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생각해 보면 베타 프라임에 해당하는 기저가 지금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벡터 v1을 우리가 2,4라고 하고요. v2를 3,1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컬럼 벡터는 아이덴티티 트랜스폼에 의해서 v1 베타 프라임의 첫 번째 벡터인 v1을 이제 대응을 시켜보는 것이죠. 자, 물론 그렇게 하면 v1이 그대로 나올 텐데요. 자, 그 녀석을 여기 베타를 기준으로 한 좌표 벡터를 이제 구해서 그것을 첫 번째 컬럼에 넣었습니다. 자, 비슷하게 두 번째 컬럼은 베타 프라임의 두 번째 벡터인 v2에 대해서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v2가 그대로 나올 건데 이 v2를 위에 있는 베타를 기준으로 한 좌표 벡터를 이제 구하면 어, 그것을 이제 두 번째 컬럼으로 넣으면 바로 이제 q가 얻어지겠습니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v1을 베타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v2에 대해서도 베타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이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구한다는 얘기는 v1을 베타에 있는 두 개의 벡터 간단하게 이제 u1, u2라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된다면 a 곱하기 u1, b 곱하기 u2와 같이 u1, u2 1차 결합으로 표현할 때 앞에 있는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 하는데 그런 개수를 알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1
벡터를 베타에 대한 좌표 벡터를 이제 구한다는 것은 이제 A, B가 되겠죠. 비슷하게 V2에 대한 베타를 기준으로 한 좌표 벡터는 V2를 마찬가지로 베타에 있는 두 개의 벡터. 지금 A는 썼으니까 C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이제 C하고 D를 이제 구하고 나면 V2에 대한 좌표 벡터를 이제 컬럼으로 이제 쓰는 것이니까 이렇게 A, B, C, D를 구하고 나면 이제 Q는 A, B, C, D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만족하는 A, B, C, D를 이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조금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계산을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타 프라임 좌표를 이제 베타 좌표로 바꿔주는 좌표 변환 행렬을 이제 구하고자 하는데,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2,4를 1,1과 1, 마이너스를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1,1에 3을 곱하고 1,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하면 이제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3,1에 대해서도 1,1과 1, 마이너스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1,1의 2배, 1, 마이너스 1에 1을 곱한 것을 더하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앞에서 구하고자 하는 좌표 변환 행렬은 첫 번째 컬럼은 3과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컬럼으로 쓰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컬럼은 2와 1을 컬럼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이 마이너스 1, 1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좌표 변환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이 마이너스 1, 1이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한 좌표 변환 행렬이 잘 구해졌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좌표 변환 행렬의 성질을 하나 생각해 보면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베타를 기준으로 한 좌표 벡터와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한 좌표 벡터를 이제 변환해주는 행렬이 바로 좌표 변환 행렬이기 때문에 다음 식이 이제 어떤 한 벡터 여기서는 이제 R2가 되겠죠. R2의 임의 벡터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 두 개를 잘 알고 있는 것을 하나 택해서 맞는지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베타 프라임의 첫 번째 벡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V를 콜럼으로 한번 써보죠. 2,4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V를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좌표 벡터를 계산해 보면 베타 프라임의 첫 번째 좌표, 그러니까 첫 번째 벡터이므로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마찬가지로 이제 베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것은 이제 그 1,1과 1, 마이너스 1차 결합으로 V를 표현한 건데, 자, 이 계산을 앞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1,1과 1,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 벡터를 구하면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게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 Q에다가 V, 지금 2,4를 베타 프라임 기준으로 한 좌표 벡터 곱해보면 Q는 앞에서 구한 2x2 행렬이고요. 자, 이 녀석은 1,0이죠. 자, 계산해보면 3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V라는 벡터를 베타를 기준으로 한 좌표 벡터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산을 이제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순서 기저가 주어져 있을 때 한 기저를 기준으로 한 좌표 벡터를 다른 기저를 기준으로 좌표 벡터로 이제 변환을 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확인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로 표현을 할 때도 우리가 기저를 선택을 하는데
그러한 기절을 다르게 선택을 하면 다른 행렬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동일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로 표현을 할 때 그 행렬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한 일을 하기 전에 일단은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그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의역과 공역이 동일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V상에서의 리니어 오퍼레이터, 우리말로 하면 선형 연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형 연산자의 정의를 먼저 도입을 하죠. 자, 어떤 벡터 공간이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면 그 녀석을 우리가 V상에서 리니어 오퍼레이터, 선형 연산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선형 연산자에 대해서 다음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T가 V에서 V로 가는 선형 연산자인데, 자, 베타하고 베타 프라임 V에 두 개의 순서 기저가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행렬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해서 행렬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래에 지금 하나를 썼다는 얘기는 그 첫 번째 경우에는 이제 그 정의역과 공역에서 동일하게 순서 기저로 베타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정의역과 공역에서 둘 다 베타 프라임을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행렬을 생각할 때 물론 이제 이 행렬은 V의 차원이 n 차원이라면 이 녀석은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일 거고 얘도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가 될 텐데 이 두 행렬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답을 먼저 얘기해보면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은 다음과 같이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행렬 표현을 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행렬 표현을 한 것에다가 적당한 인버터블 매트릭스 Q를 오른쪽에 Q를 곱하고요. 왼쪽에 Q의 역행렬을 이제 곱하면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 Q는 베타 프라임 좌표를 베타 좌표로 바꿔주는 좌표 변환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이 약간은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면 좀 기억이 잘 되는지 한번 좀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 베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행렬 표현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T에 의해서 U를 대응을 시켜 다음에 그 녀석을 이제 베타 프라임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이제 알고자 할 때 이와 같이 어떠한 벡터 U를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 벡터를 구하고 그 구한 좌표 벡터와 이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을 이제 곱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 값을 이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 행렬을 이제 곱함으로 해서 즉 U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한 좌표 벡터에다가 곱함으로 해서 어, TU 값을 이제 알려주는 물론 정확하게는 TU를 베타 프라임에 대한 좌표 벡터를 이제 구하는 이제
과정이 되겠죠. 자,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행렬이 바로 이 행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렬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렬에다가 u의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좌표 벡터를 곱했을 때 tu의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좌표 벡터가 될까 하는 이 행렬을 이제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행렬이. 네. 자, 그런데 이러한 행렬을 이제 t 베타를 이제 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t 베타의 의미는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t 베타는 베타를 기준으로 좌표 벡터를 이제 곱하게 되면 tu를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좌표 벡터를 구한 것을 이제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것과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 동그라미는 이 녀석을 이제 곱해서 오른쪽이 되게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자, 이 행렬을 이용해서 이 행렬을 갖다 표현한다고 할 때, 자, 이 행렬은 우선 베타를 기준으로 좌표 벡터를 이제 곱해야 되므로, 자, 다음과 같이 베타를 기준으로 한 좌표,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좌표 벡터가 있을 때, 우선 이 녀석을 이와 같이 베타를 기준으로 좌표 벡터로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좌표 변환 행렬이었죠. 여기 있는. 그래서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이 녀석이 베타를 기준으로 좌표 벡터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만큼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베타를 기준으로 한 t 행렬 표현을 이제 곱해주고 나면 이거 전체는 여기 있는 것처럼 베타를 기준으로 한 좌표 벡터가 되겠죠. tu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얘가 되는 거니까, 자, 이 녀석을 다시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한 좌표 벡터로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자, q가 베타 프라임 좌표를 베타로 바꿔주는 거라면 q의 역행렬은 거꾸로 베타 좌표를 베타 프라임 좌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좌표 변환 행렬이었습니다. 따라서 왼쪽에 q의 역행렬 곱해주면 이거 전체가 이만큼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tu의 베타 프라임에 대한 그 좌표 벡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죠. 이만큼이 전체가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좌표 벡터가 된다. 이 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설명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정리 내용을 보면 V가 유한차원 벡터 공간 V상에서의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자, V에 두 개의 순서기죠. 베타, 베타 프라임이 있다고 할 때, Q를 베타 좌표, 베타 프라임 좌표를 베타 좌표로 바꿔주는 좌표 변환 행렬이라고 한다면, 다음이 성립한다.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한 T의 행렬 표현은 베타를 기준으로 한 T의 행렬 표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 오른쪽에 Q, 왼쪽에 Q의 역행렬을 이제 곱하면 됩니다. 다시 이 곱한 과정을 갖다가 다시 살펴보면 처음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쓰죠. 자, 일단 Q가 하는 일은 뭐냐면, 처음에 여기는 Q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어떤 벡터 U의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좌표 벡터를 곱함으로써 베타를 기준으로 좌표 벡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베타를 기준으로 한 t의 행렬 표현을 이제 곱하게 되면 이 녀석이 tu의 베타를 기준으로 한 좌표 벡터로 바꿔주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q 역행렬을 곱해주면은 이 녀석을 다시 또 베타 좌표를 베타 프라임 좌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세 개의 행렬을 곱함으로 해서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한 좌표 벡터를 tu를 베타 프라임을 기준 좌표 벡터를 바꿔주게 됩니다. 곱함으로써.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렇게 된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명은 뭐 간단할 것 같은데요. 자, 증명을 간단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 q를 곱해 보겠습니다. t의 베타 프라임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한 t의 행렬 표현과 이제 q를 이제 곱셈을 해보는데요. 자, q의 정의를 그대로 써보면 V상에서의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을 베타 프라임, 베타를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t는 그대로 써보면 자, 위아래가 지금 둘 다 베타 프라임에 해당하는 건데 자,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하나 생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략을 했지만 좀 합성을 할 때 좀 파악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썼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이 이제 같으니까 자, 이것은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과 t를 합성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베타 프라임이 밑에 오고 위에 있는 베타가 위로 가는 그러한 형태로 합성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행렬 표현과 같게 되겠습니다. 자, 얘는 t하고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합성했기 때문에 t 자기 자신과 같은데 자, 그것은 합성하는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가 되므로 다음과 같이 t와 v상에서의 그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의 합성을 베타 프라임 밑에는 위에는 이제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행렬로 표현을 한 것과 같은데 자, 이것도 다시 합성을 생각을 해보면 t하고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 각각을 행렬로 표현을 한 다음에 행렬의 곱셈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합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 행렬의 곱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자 여기가 베타 프라임이니까 여기를 베타 프라임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가 베타니까 여기를 베타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동일하게만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t 베타 프라임과 t 베타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니까 여기를 베타로 넣게 되면 여기도 베타로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t 베타가 되는 거고 여기는 밑에가 베타 프라임 위에가 베타니까 바로 그게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베타 프라임 좌표를 베타 좌표로 바꿔주는 좌표 변환 행렬 Q가 됩니다. 자, 처음과 끝만 생각을 해보면 Q의 T를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과 T를 베타를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과 Q를 이제 곱하는 것이 같다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의 왼쪽에 Q의 역행렬을 이제 곱해주면 Q는 이제 인버터블 하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으므로 역행렬이 존재할 텐데 그 역행렬을 왼쪽에다 곱해주는 거죠. 즉 여기다가 좀 써볼까요? 네, 조금 공간이 이렇게 써보는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황등 행렬이 나와서 결국은 이제 여기는 이제 황등 행렬이니까 결국 T 베타 프라임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증명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계산해 보면 되는데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2에서의 리니어 오퍼레이터 선형 연산자 하나를 생각을 할 텐데요. 다음과 같이 a, b를 3a-b, a 더하기 3b로 바꿔주는 그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생각을 하고 자, 우리가 예제 1에서 사용했던 두 개의 순서기죠. R2의 두 개의 순서기죠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하고 베타 프라임이죠. 자, 베타는 1,1과 1,-1이었고요. 베타 프라임은 2,4, 3,1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베타 프라임 좌표를 베타 좌표로 바꿔주는 좌표 변환 행렬도 구했었는데요. 자, 그 녀석을 사용해서 t를 베타로 표현한 행렬과 t를 베타 프라임으로 표현한 행렬의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 베타를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은 우리가 빨리 계산을 이제 해서 결과를 알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3, 1, 1, 마이너스 1, 3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안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이것을 알고 있을 때 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제 구해보자라는 거죠. 얘는 Q 인버스 T 베타 Q였죠. 자, 이때 Q는 베타 프라임 좌표를 베타 좌표로 바꿔주는 좌표 변환 행렬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베타 프라임인 거니까 Q에 의해서 베타 프라임 좌표를 이 행렬에 곱하기 적절하도록 베타 좌표로 바꿔주는 게 필요한 것인 거죠. 자,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었는데 이 Q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었습니다. 자, 따라서 역행렬만 이제 곱하면 될 텐데 역행렬은 이제 2x2니까 우리가 그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을 얘기했었죠. 자, 대각선 두 개를 곱하면 3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3하고 1은 이제 순서를 바꾸고요. 2하고 마이너스 1은 부호를 바꾸면 됐었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x2는 이제 간단하게 역행렬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Q하고 Q 역행렬을 구하고 나면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은 행렬을 곱셈만 하면 되겠습니다. Q의 역행렬, 그 다음에 베타를 기준으로 한 T의 행렬 표현, 그 다음에 Q를 이제 곱하면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해볼 수 있을 텐데 계산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계산이 잘 되어 있는지 혹시 중간에 우리가 뭐 계산에 실수는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이제 해보기 위해서 지금 t 베타 프라임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t 베타 프라임의 의미는 베타 프라임에 있는 요 벡터를 이제 그 t에 의해서 보내보는 거죠. 즉 그래서 했던 것처럼 얘를 이제 v1 얘를 v2라고 할 때 t 베타 프라임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v1을 t에 의해서 보내보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그 녀석을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좌표 벡터를 이제 구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컬럼이 되어야 되는데 잘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tv1을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면 tv1은 t에 v1이 2, 4니까 컬럼으로 쓰죠. 지금 t가 이렇게 컬럼 기준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a가 2, b가 4이므로 2, 3은 6 빼기 4, 그 다음 여기는 2 더하기 12가 되겠죠? 그러면 2, 14가 됩니다. 자, 2, 14를 V1, V2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할 때 4하고 마이너스 2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번 직접 4하고 마이너스 2를 개수로 해서 V1, V1이죠. 그 다음에 V2가 3,1 그 앞에 개수를 마이너스 2를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차 결합을. 그러면은 첫 번째 성분은 248 빼기 6이고요. 두 번째 성분은 16 빼기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2, 14인데
이 두 개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같은 얘기는 tv1을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좌표 벡터를 구하게 되면 4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컬럼이 잘 계산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다시 한 것을 다시 한번 좀 반복해 보면 2,4를 이제 보내본 2,14는 베타 프라임의 두 벡터 2,4와 3,1을 1차 결합을 할 때 4와 마이너스 2를 넣어서 1차 결합을 해본 결과랑 동일하다. 따라서 첫 번째 컬럼을 잘 구했다라는 것이죠. 자, 비슷하게 두 번째 컬럼을 잘 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벡터 3,1을 t에 의해서 대응시켜 본 걸 계산을 해보고요. 그럼 8,6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컬럼 벡터가 1,2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4와 3,1의 1차 결합을 하되 1, 2 여기는 1, 여기는 2를 사용해서 1차 결합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가 같은지를 계산해 보니까 같더라. 따라서 잘 구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은 우리가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이제 서로 다른 기절을 기준으로 행렬로 표현할 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계산해 보는 한 가지 그냥 간단한 이그젬플이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실제 문제에 사용을 하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좌표 변환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할 때 처음 생각했던 개념이 치환이었습니다. 즉, 복잡한 어떤 문제는 변수를 적절하게 바꾸면 좀 더 간단한 문제로 바뀐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한 치환에 해당하는 그러한 문제를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자, t가 R2에서 R2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리니어 오퍼레이터인데 다음과 같이 기울기가 그림이 좀 삐딱한데요. 네, 이렇게 y는 ex라는 기울기가 2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하고요. 이 직선에 대해서 리플렉션을 하는 대칭을 하는 그런 변화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떠한 벡터 v가 있을 때 tv는 여기가 v가 하나 있다고 하죠. 요 v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제 시켜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tv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직선 y = ex에 대해서 벡터를 대칭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과정은 간단하게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구체적인 식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정하면 a, b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3a 더하기 b, 5a 빼기 b 이와 같이 구체적인 식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궁금해해서 그걸 이제 구해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t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R2상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거니까 사실 t는 적당한 행렬 a를 곱해서 얻어지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 됩니다. 이때 a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t를 표준 순서기죠. 베타를 기준으로 행렬 표현을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그 행렬 a를 이제 곱하는 과정이 결국 t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2장 3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CRM 2.15였던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표준 순서기죠.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행렬 표현을 알게 되면 결국은 랩트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따라서 구체적인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a를 알고 난다면 a를 왼쪽에 곱하는 거니까 요 a라는 행렬을 이제 곱하게 되면 구체적인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식을 얻으려면 다음과 같이 이제 A, 즉 베타를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을 이제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이 베타는 표준 순서 기저니까 2원 1,0, 2, 0,1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하려면 첫 번째 컬럼은 t에 의해서 1,0이 어떻게 대응되는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컬럼은 t에 의해서 0,1이 어떻게 대응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이 문제에 생각을 해보면 1,0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을 직선 y는 ex에 대해서 대칭시켜보는 그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자, 그것이 뭐 구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구하는 것이 약간은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자, 0,1도 마찬가지입니다. 0,1이 이제 이런 벡터가 될 텐데, 이 녀석을 요 직선 y는 ex에 배칭하는 그런 벡터를 이제 구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 그것을 구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것이 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종의 치환에 해당하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이런 것을 좀 더 간단하게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표준 순서 기저 베타가 아니라 특정한 그 표준 순서 그 순서 기저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이 베타 프라임을 도입할 때는 자, t에 대해서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순서 기저를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행렬 표현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베타 프라임에 있는 벡터를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v1, v2라고 한다면 이걸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tv1을 쉽게 알 수 있고 tv2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v1, v2를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v1, v2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림을 여기 직선 하나 다시 그려보고 생각을 해보죠. 자, y는 e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을 할 때, 대칭이 간단하게 구해지는 그런, 벡터를 이제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이 직선 상에 있는, 직선 위에 놓인 그런 벡터는 대칭을 하면 자기 자신이 되니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1은 1,2로 택하게 되면 tv1은 v1이 그대로 되겠습니다. 대칭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되겠죠. 또 다른 좀 그 대칭이 편한 그런 행렬 중에 하나는 이 직선의 수직인 방향을 생각을 해보는 게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v2는 수직인 방향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1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직인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tv2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데 벡터가 수직이 되므로 대칭을 하게 되면 v2가 방향만 반대로 됩니다. 즉 마이너스 v2가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v2가 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v1, v2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해서 t를 행렬로 표현한 것도 간단한 것이 자, v1은 v1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첫 번째 컬럼은 1,0이 됩니다. 왜냐하면 v1이 1 곱하기 v1 더하기 0 곱하기 v2 지금 v1은 1,2 v2는 마이너스 2,1로 지금 택하는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컬럼 생각해 보면 tv2를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한 좌표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tv2가 마이너스 v2이므로 0 곱하기 v1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v2가 되니까 즉 마이너스 1, 0이 바로 두 번째 컬럼에 있는 들어가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즉 0,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y는 ex에 대해서 대칭을 할 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벡터인 y는 ex랑 나란한 벡터 그 다음에 그것과 수직인 그런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행렬 표현이 대각선이 0이 아닌 값이 나올 수 있지만 대각선이 아닌 곳은 전부 0이 되는 간단한 형태, 대각행렬의 형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에서는 이러한 대각행렬이 좀 간단한 그런 행렬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행렬을 사용해서 어, 여기 t 베타를 이제 구하게 된다면 우리가 처음 문제를 좀 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계산을 조금 정리하고 계산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y는 ex에 대한 대칭을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식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y는 ex 상에 있는 벡터 1,2는 대칭을 하면 그대로 1,2가 될 거고, 그다음에 수직인 마이너스 2,1은 부호가 반대로 되겠죠. 이러한 특성을 생각을 해서 1,2와 마이너스 2,1을 두 개의 벡터로 하는 기저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걸 베타 프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베타 프라임은 이제 두 개의 벡터가 둘 다 0벡터는 아니면서 한 벡터의 상수배가 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즉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기저가 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때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대각행렬이 나오는 것을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t의 구체적인 식을 알고 싶은 거니까 표준 순서 기저 베타에 대한 그 행렬 표현을 이제 알아야 될 텐데, 자, 이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과 베타를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 사이 관계를 앞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t 베타 프라임은 다음과 같이 q 역행렬을 이제 곱하면 될 텐데, 이때 q는 베타 프라임 좌표를 베타 좌표로 바꿔주는 좌표 변환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이 q를 한번 구해보죠. q는 이렇게 될 텐데요. 자, 이것도 2x2 행렬이 될 텐데, 첫 번째 컬럼은 베타 프라임의 첫 번째 벡터인 1,2를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 벡터를 구하는 건데, 베타는 1,0, 0,1이니까 그것을 1차 결합으로 1,2를 표현할 때는 1하고 2를, 즉 1하고 2를 그대로 이제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따를 구할 것이 아니라 결국 1,2를 그대로 컬럼으로 쓰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컬럼도 마찬가지로 베타 프라임의 두 번째 벡터인 마이너스 2,1을 1,0, 0,1을 1차 결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죠. 마이너스 2, 1을 2,1과 2,2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때 여기 마이너스 2가 앞에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에 1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2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있는 1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즉 마이너스 2,1이 그대로 두 번째 컬럼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하죠. 자, 베타가 표준 순서 기저일 때 어떤 벡터 v를 표준 순서 기저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구할 때, 물론 이제 지금 v는 fn 벡터 공간 생각하겠습니다. fn 벡터 공간에서 표준 순서 기저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fn 벡터 공간 한 벡터 v를 표준 순서 기저에 대해서 벡터를 표현하게 되면 그것은 v 자체가 되는 것이죠. v를 물론 이제 컬럼으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q를 생각해 보면 이 q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q 역행렬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값에다가 곱한 것이 t 베타 프라임 된다는 것을 이제 안다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는 t 베타 프라임을 알았으니까 이것으로부터 t 베타를 알기 위해서 이 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t 베타를 그러면 구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q 인버스를 없애기 위해서 q를 곱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Q를 없애기 위해서 오른쪽에 Q 역행렬을 이제 곱하면 될 텐데요. 자, 요 녀석이 T 베타 프라임 되는 거죠. 그래서 T 베타 프라임의 관점에서는 기준에서는 이제 Q 역행렬 오른쪽에 Q를 이제 왼쪽에 곱하면 표준 순서 이제 베타를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이 계산을 이제 해보면 1, 2, 마이너스 2, 1, 그 다음에 베타 프라임이 1, 0, 0,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Q의 역행렬인데, 역행렬은 AD-BC를 해보면 1 빼기 4죠. 그러니까 1 빼기 마이너스 하니까 5분의 1에 대각선은 바꿔봤자 뭐 동일한 것 같고, 여기는 부호를 바꾸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계산이 조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5분의 1은 앞으로 묶어내고, 자, 앞에 있는 두 행렬을 먼저 곱셈을 해보면, 첫 번째 곱셈을 해보면은 1, 그 다음에 이렇게 곱셈을 해보면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2,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컬럼을 곱해보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1이죠. 네, 계산을. 네. 그리고 여기에 1, 2, 마이너스 2, 1이 있었고, 자, 계산을 계속 이어가 보면 1, 2, 1 마이너스 2니까 1 빼기 4, 1 빼기 4, 마이너스 3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2 더하기 2, 4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2 더하기 4가 되고, 그 다음에 4 빼기 1, 3이 되겠네요. 그래서 표준수학에서 베타를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이 다음과 같이 이런 행렬이 나왔고, 따라서 t의 a, b는 이 행렬 5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 4, 4, 3 행렬을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5분의 1에 마이너스 3a 더하기 4b 4a 더하기 3b가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계산을 이제 우리가 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네, 최종적인 결과가 이제 같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이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방금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일반적인 결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n/n 행렬이라고 하고요. fn 상에서의 그 순서기적 간말을 하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Q는 감마에 있는 제2번째 벡터를 이제 컬럼으로 쓴 그런 행렬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때 A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을 표준 순서 기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텐데요. 또 다른 어떤 순서 기저 감마를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은 다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표준 순서기죠. fn 벡터 공간상에서의 표준 순서기죠. 생각을 해보면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은 표준 순서기저를 기준으로 행렬로 표현하면 그대로 a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리 앞에서 언급한 정리 2.15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과 LA 감마 사이의 관계를 좀 알고 싶은 거니까 다음과 같이 그 Q를 감마 좌표를
베타 좌표로 바꿔지는 좌표 변환 행렬을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즉 Q는 Fn 상에서의 항등 트랜스포메이션을 감마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베타 좌표를 바꿔주는 그런 좌표 변환 행렬인데요. 자, 이 녀석을 계산을 하면, 자, 감마를 구성하는 벡터들이 v1부터 vn까지 있을 텐데, 자, 첫 번째 컬럼은 뭐가 들어가냐면,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첫 번째 벡터를 대응을 시키죠. 그러면 v1이 그대로 됩니다. 자, 그런 녀석을 표준 순서 기저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 벡터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컬럼인데,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베타가 표준 순서 기저일 때 fn 벡터 공간에서 이 벡터는 v1과 같습니다. 즉 v1을 컬럼으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비슷하게 두 번째 컬럼은 v2를 컬럼으로 쓰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감마에 있는 벡터들을 이제 컬럼으로 쓴 행렬이 바로 Q가 됩니다. 이 Q가 감마 좌표를 베타 좌표로 바꿔주는 좌표 변환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Q는 감마의 제2번째 벡터를 제2번째 컬럼에 쭉 나열한 그런 행렬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정리 2.23에 의해서 감마 좌표를 기준으로 한 좌표 그 행렬 표현은 베타를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에 QQ 인버스를 곱하면 되는데, 자, 이 녀석이 A가 되므로 이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하나 보죠. A가 다음과 같은 3x3 행렬이라고 하고요. 감마를 다음 그 세 개의 벡터의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면 감마는 R3의 기저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Q를 감마 좌표를 표준 순서 기저로 바꿔주는 좌표 변환 행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세 개의 벡터를 컬럼으로 그대로 쓰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Q 역행렬은 좀 그 일반적으로 또 계산하려면 좀 어렵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역행렬의 의미를 역행렬 정의를 사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역행렬을 이제 구하는 것은 이제 3장에 가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 다른 정리를 적용해 보면 left multiplication LA를 감마를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을 계산해 보면 다음 행렬의 곱이랑 같은데 따라서 이제 계산해 보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서로 다른 순서 기저를 기준으로 해서 행렬로 표현을 하는 것 사이 관계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베타 프라임은 Q 인버스 T Q의 관계였죠. 이 두 행렬이 어떤 Q하고 Q 인버스를 곱해서 같아지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있는 행렬에 우리가 앞으로 닮음이다 라는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즉 A와 B가 nby n 행렬로서 B가 A와 닮음이다. 영어 표현으로는 B가 이제 A에 similar하다 라는 표현은 A에 어떤 인버터블 매트릭스 Q가 있어서 Q와 Q의 역행렬을 곱했을 때 B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존재하면 B는 A와 닮음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닮음이라는 관계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동형 관계와 동일하게 동치 관계의 일종이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A는 A와 닮음입니다. 어떤 n by n 행렬 생각을 하더라도 그 이유는 A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곱하면 A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A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B가 A와 similar 하다라고 한다면 자, 양쪽에 Q 역행렬을 곱하게 되면 A가 되므로 따라서 A가 B와 닮음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Q 인버스를 기준으로 한다면 B의 Q 인버스와 Q 인버스의 다시 인버스인 그런 역행렬을 곱했을 때 A가 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자, 뿐만 아니라 A와 B가 닮음이고 B와 C가 닮음이면 A와 C도 닮음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동치 관계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의미에서 B가 A와 닮음이다, A가 B와 닮음이다 라는 표현 대신에 A와 B가 서로 닮음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 2.23을 가지고 이런 닮음이라는 이제 관계를 우리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정리 2.23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V상의 리니어 오퍼레이터 T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어떤 베타 프라임 순서 기저가 있을 때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과 베타를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은 행렬은 다르지만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즉 닮음이라는 관계에 있는 그런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